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장의 기념사를 몇 장짜리 A4 용지 한 4장짜리입니까? 되는 것 같은데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8.15 경축사가 얼마나 말하자면 반동맹적이고 반미적이며 앞뒤가 맞지 않고 그 지식이 말하자면 천박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들고 있는 문장을 우선 몇 줄 읽어드릴까요? 외국 기빈 제시와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8월 15일 오늘에 거행하는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투쟁하여 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이 제일 긴중한 시기입니다 하고 쭉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의 근본적인 철학적 여러 가지 진로를 몇 대목인가요? 7대목인가요? 6대목이군요. 예, 걸쳐서 밝혀놓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일 기념사를 제가 지금 뽑아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국일 기념사는 그동안에 축약본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대 이영웅 교수님께서 이 풀텍스트를 찾아내셨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던 당시 경향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던 풀텍스트를 찾아내셔서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 말고 최근에 그 이영웅 교수님께서 이승만 학당 사업을, 교육 사업을 아주 참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얘기부터 우선 좀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시죠? 아니, 아닙니다. 예, 이승만 학당은 지금 1기, 2기 끝났습니다. 예, 끝나고 이제 9월부터 제 3기가 시작합니다.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승만 학당이 작년 9월에 설립이 되어서 1기, 2기 그 교육과정생을 배출했습니다. 예. 몇 명이나 배출하셨어요? 1기는 탈북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랬군요. 한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강의를 했는데 막상 수료한 학생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 2기는 이제 지난 4월부터 시작했는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한 55명이 으로 시작했는데 그중에 34명이 지금 지난 7월 말에 수료를 했습니다. 많이 수료가 되었습니다. 예. 수료라는 거는 뭐 특별하게 시험을 치는 건 아니고 3회 이상 결석을 하면 이제 탈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럼 이번에 이제 3기가 시작이 되는군요. 9월부터 시작합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9월부터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거 한번 띄워볼까요? 젊은 시절에 나온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이 중구 서서문로에 있습니다. 그 역사박물관의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12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요. 9월 2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월 2일 같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남짓 지나면 강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입니다. 중간에 강의가 2개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12강자인데요. 한 강좌에 3시간이고 물론 중간에 큰 강의다. 중간에 휴식 시간이 한 20분 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연수대학교에서 명예교수인 김학은, 건국대 명예교수이신 이주영 교수님, 그리고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신 김용삼 선생, 이렇게 해서 이제 교사전이 짜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뉴데일리에 기자로 계시는 김효선 선생도 중간에 한 강좌 담당해 주실 겁니다. 뉴데일리 기자를 하시는군요. 그 이승만 관련 일을 쭉 해오셨잖아요.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현대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죠.
강사료가 있습니다. 예, 요번에는 30만 그 원이고요. 1, 2기는 그냥 받지 않고 했습니다만은 참석하시는 분이 좀 책임성 있게 참석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자기 유지성, 확장성을 가져야 되니까 한번 최소한의 수준으로 한 강자당 25,000원 해서 한 30만 원의 수강료를 받겠다 하는 그런 지원 기간이 16일 어제부터 25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좀 해서 보시기 바라고 지원서 다운로드 받는 거는 자유통일문화원 사이트 www.clr.or.kr로 들어가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지원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원서 이메일 주소 nkfood21@naver.com 또는 전화 733-9905입니다. 강좌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강좌 내용은 그 전부 12강인데요. 전통사회와 국가, 우리 그 1945 이전에 우리 조선사회나 일제시대가 어떤 사회였는가, 우선 그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과 이제 청년 이승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승만의 정치경제 사상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기신 책이 한 서너 권 됩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방면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전문가가 이 김학은 교수입니다. 그래서 독립정신 또는 일본 내막기 이런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이란 분의 독립 그 운동을 이끈 그 정치 경제 사상 이념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선진적이고 또 보편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의 길이 있고요. 부활의 여러 이념에 이끌린 그 독립운동, 독립운동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끈 독립운동이 어떻게 그 이념적으로 정당하고 세계사적으로 올바른 길이었던가 이제 그런 걸 소개하고요. 그다음에는 김일성 얘기가 있죠. 김일성이 이 이승만과 대비되는 분이 이제 김일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일성의 전기를 쭉 모아 보면은 이 사람은 한마디로 정체불명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불명의 그 사람 김일성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또 우리 김용삼 기자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뉴델리 김호선 이승만의 건국투쟁 31년부터 47년까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탄생. 그다음에 북한 공산 체제란 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국가적 농로제가 재건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김용삼 씨가 해줄 거고요. 사실 북한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좌익들의 그 한심한 얘기를 보고 있노라면 참 짜증스럽죠. 국가 농로제인데 그죠? 국가적 농로제입니다. 농로제 저는 뭐 제 책에서도 그렇게 쓰고 그랬는데 그 국가적 농로제가 이제 다시 재건된 것. 그것도 뭐 다분히 그 소련의 그 정치 기획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일민주의를 발표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오해될 그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본질은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로 우리 한국인들이 자유인으로서 하나가 되자 하는 그것이 일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 점을 다시 좀 강조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950년대 정치, 경제, 사회. 우리 대한민국은 그 서울대 정치학과의 최정훈 교수의 그 학설에 의하면은 취약 국가로 성립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가 무르익어서 성립한 것이 아니라 어린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충분히 성숙해서 출생한 그러한 건강한 아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미비한 환경에서 어렵사리 성장한 난산과 조산으로 태어난 취약 국가입니다. 그 취약 국가인데 그런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설명을 했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 박사학위 논문도 있고요. 예. 저는 그 설을 아주 유익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1950년대에 이 전쟁을 겪으면서 그 취약성은 더욱더 심화됐죠. 예.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분이 마지막 6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1950년대 정치, 사회, 경제고요. 예. 그다음에 크게 봐서 이승만의 그 남긴 정신적, 물적 유산이 무엇인가, 예. 종강을 김학은 교수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근데 그게 이승만의 비판자들에 보면 김구와 조봉암이 중간에 하나 있군요. 참 예.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정말 참 오늘날에 우리가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김구와 그 실체와 그분의 공과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다기보다는 잘 몰라서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민족주의에 종족적 민족주의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부족주의에 가까운 그런 민족주의에 깊숙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을 작용하고 있는데, 그 종족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한 김구성성은 상당히 장렬하게 독립운동도 했고 최후를 맞은 그런 분으로 비춰지죠.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가? 허상이 있는 거죠. 사실 아마 지금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김구의 그 허상을 어디서 들어볼 기회조차도 잘 없을 것 같은데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낙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취약 국가라 했는데, 너무나 난산과 조산을 한 아이가 되어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가서 그렇죠. 북한에 괜히 가셔가지고 뭐 군사 훈련하는 거 보고 그렇죠.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고 조만간 북한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미국은 어쨌든 간에 품위 있게 한반도로부터 철수한다는 큰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철수하고 나면은 49년 6월 달에 철수를 했죠. 그래서 조만간 대한민국은 북한과 소련의 지원하에 건설된 북한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휩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망해가는 나라의 부통령직을 내가 왜 하느냐, 완강하게 거절을 했죠. 거절하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취소해야 된다고 국제 여론에 호소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정체를 김구라는 분의 허상을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춘원 이광수 선생의 여러 가지 실패작 중에 하나가 괜히 좋은 필력을 백범일지 쓰는데 빌려주시는 바람에 참 그게 어처구니 없는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져서. 김구 선생은 자력으로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사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죠. 이거를 읽어보면은 이게 현대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도 동일한 분인데, 김구 선생이 원고를 쓰셨다면은 오늘날 백범일지는 오늘날 그런 수려한 현대문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광수 선생이 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광수 선생의 젊은 시절에 쓴 글이 백범일지 안에 많이 나옵니다. 나의 소원은 문화국가다 이런 것도 그렇죠. 민족은 영원한 바다와 같다. 이거는 이 춘원 선생이 젊은 시절부터 했던 이야기. 그렇습니까? 그 문장은? 그런 문장이 여러 군데 있는 모양이죠. 춘원 선생이 쓴 민족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은 영원한 혈통의 바다요.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은 일시파도에 불과하다. 주의는 그거는 20년 전에 춘원 선생이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김구 선생은 그런 이야기를 할 그 어휘력이나 문장력뿐만 아니라 예. 사고의 수준이 그렇게 되는 분이 아니죠. 예. 그래서 춘하 선생이 참 못할 일을 했다. 역사에 큰 실수를 하신 거네. 예, 제약을 남겼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럼 다시 한번 요강을 좀 보여주시죠. 예.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12월까지 9, 10, 12월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서소문에 있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지는 이승만 강의입니다. 3기생 수강료 30만 원이고요. 지원서 다운로드 받는 거 접수하는 거 밑에 쭉 보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사상과 행적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제게 보내주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절 기념사 식사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본 것은 2페이지가 좀 짧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축약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그게 아마도 제 짐작에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예. 지금 좀 실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정부 공보처에서 이승만 대통령 담화집을 몇 차례 이렇게 냈습니다. 예. 그 안에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렇게 긴 것을 다 실 수가 없고 하니까 문장도 다다듬고 해서 축약한 건데 제가 어쩌다가 경향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를 쭉 찾다가 48년 8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신문을 검색을 하니까 이 건국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식사가 전문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승만 학당을 졸업한 한은숙이란 분이 이걸 다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저 다운로드가 아니고 아래 한글로 이렇게 옮겼는데요. 이 파일을 가능하면 정규제 TV에 이렇게 어디다 게시를 해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니까 당시 경향신문 48년 8월 16일자, 18일자, 19일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회 나누어서. 나누어서 너무 기니까 3회에 나누어서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고요. 축약본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 온 그 담화집에 통해서 알려진 축약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철학, 역사관 그리고 당시의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가 아주 구구절절히 녹아 있는 조금 그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선 뭐 나중에 한번 쭉 다시 하는 강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새롭게 태어난 이 나라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다. 민주 정체인데 이 민주 정체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할 것이다. 해서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란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란 게 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이게 눈뜨고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점은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외적과 맞서 싸운 것은 뭐 때문에 싸웠느냐? 그는 그 외적이 일본이 그들 나라의 전제 정치를 고집하여서 우리의 모든 개인 자유 활동과 자유 판단권을 억압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을 굳게 먹는 가운데 지난 30년 동안 투쟁을 해왔다. 근데 이 민주주의는 어디서 온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서양 민주국의 방식을 모범으로 해서 우리의 공화정 사상과 습관을 지난 30년 동안 발전시켜 왔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예.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발전시켜온 운동이었다. 그 점을 예.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예. 다시 말해서 미국인들이 영국 국왕의 압제에 저항을 해서 독립을 선언했던 1776년의 그 사건과 역사적으로 동질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독립, 건국의 세계사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 점이 이후 누구도 어느 정치가도 역사가도 정치학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 연설문을 통해서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우리의 건국의 기본 의의입니다. 예. 우리가 왜 독립했느냐? 예. 왜 일제 저항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느냐? 그저 예. 대한 독립만세 뭐 그게 아니고 예. 우리의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위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실천이었다. 예. 그 점을 저는 가장 그리고 그 유래가 서양의 민주국,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독립 사건에 해방이 되었어도 전래의 조선 같은 정치적 상황이나 그런 정치 구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예. 기왕에는 정부나 사회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양반들의 생활이었다. 예. 예. 이분 스스로 최고급의 양반 출신 아닙니까? 예. 왕족 출신이고 한데 1875년생이고 그래서 그 사회를 누구보다 잘 알죠. 독립정신을 보면은 1000분의 1도 안 되는 양반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 1000분의 1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인구의 소수인 말대로 한 줌밖에 안 되는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죠. 예. 양반을 위한 나라였다. 예. 근데 새롭게 생기는 나라는 그 양반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예. 그렇군요. 모든 예. 사람이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여서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고 노동을 우대하고 법률 앞에서 동등한 그런 새로운 나라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절대 조선 왕조가 우리의 전통 사회 사상 그게 복구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이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정치 철학이다. 지금 법률 앞에 동등하게 뭐 보호될 거다 하는 것은 5번째 조항이에요. 지금 1, 2, 3, 4, 5 이렇게 쭉 적혀져 있거든요. 번호가. 그 원래 연설문이 그렇게 되어 주장하시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은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소박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예. 역사에 있어서 의와 불의가 싸우면은 의가 반드시 이긴다. 예. 그러한 신념에 기초해서 이 건국 초기에 무슨 민주주의를 하느냐, 독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 하는 사람이 얘기도 많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을 해야 되는데 당시 야당은 반대했지 않습니까? 문명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문명인데 무슨 국민 직선제를 하느냐? 국회에서 간선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초대 정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개헌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금까지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 개헌을 성공시키고 나서 흔히 그걸 갖고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 의욕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분은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 직선제 대통령을 선거를 하고 50년에 이제 국민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마친 이후에 세계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선거가 평화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야기죠. 민주주의를 믿고 국민 모두의 자치 능력을 믿고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1번이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그냥 너무 믿으신 거 아닙니까? 좀 지금 생각할 때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미국에서 한인 독립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서지필 선생은 독립을 하면 한 10년 동안은 국민 계몽 기간을 좀 독재를 해서 되고 계몽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그 시대에 또
어느 정도 지식인이라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연스럽지만은 이분은 특히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굳이 강조를 하시는 데에는 당시 너무나 양반의 나라, 양반의 나라였고 또 양반의 후예들이 지주의 후예들이 그 야당 한민당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의식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론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군요.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다 허락하되 불량분자들이 국민 자유를 구실로 해서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니 참 요즘 이 시절하고 비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6항은 뭡니까? 이게 경제적 원조입니다. 뭐 이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은 그 뒤에 보면은 미국이 일본의 강권을 타도하기 하여서 우리나라에 있는 적군을 밀어내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독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우리 독립운동의 선열 그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도 어디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세계가 그러니까 연합국의 민족들이 기왕에 밝혔듯이 이거는 1919년에 국제연맹의 성립을 이야기합니다. 세계 대부분이 민주적 자유를 누리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의 연합국들이 드디어 제국주의 체제를 해체를 하고 세계 대부분을 민주적 자유를 누리기로 결심을 했다. 그 결과 그에 저항하는 독일이나 일본이 전제주의 국가들과 전쟁을 했다. 이런 큰 세계사적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분이 늘 그 일본 내막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신의 나라고 전제주의 국가고 미국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근데 세계 평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인의 공화국과 자유통상과 자유국제연합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믿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그렇게 일종의 칸트 연구 평화론적인 관점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계사적 큰 사조에 힘입어서 미국이 우리 한국에 있는 일본이라는 적군을 몰아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미국이 우리나라 토지의 일척일촌이나 또는 우리나라 재정의 한 푼이라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정의와 인도주의로 그 나라를 토대로 삼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해방시켰어요. 미국의 젊은이가 한 15만 명 가까이가 태평양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한반도를 해방시켜 놓고 나서 정부를 만들어주고 미국은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필리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필리핀도 똑같이 미국이 그 독립시켜줘. 미국의 우회적인 지원하에서 독립을 한 나라고 따라서 마침 그것도 필리핀 사람이 유엔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여기 독립기념식사에 참석했으니 지금 세계가 미국을 위시한 자유연합국의 민족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세계가 자유민주의 기회를 확장해서 누리는 신시대가 도래했다. 그 신시대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이 성립했다. 이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독립을 도와준 또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과 필리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놀라운 것은 이 긴 연설 속에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마디만 나옵니다. 전제주의 국가다. 우리 민족을 약탈했다, 수탈했다, 말살했다.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충만한다. 우리는 이 옛날을, 어제를 통분히 여기지만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 갈 것이다. 요 말 딱 함으로써 과거사를 정리를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은 모든 직원들은 계속 맡은 바 일을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이제 이건 공무원들에게 한 공무원들에게. 예. 새 나라가 출발했으니 했는데 지금 다 지방에 군수도 있고 면장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일제시대 때 그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새 나라가 임명이 성립했으니까 모두 동요하지 말고 각자 자기의 기능과 성심을 다해서 애국심의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과거를 청산한 거예요. 이런 큰 정신과 정치 철학과 세계 역사의식과 세계 정세에 대한 기초 위에서 이 새로운 나라가 성립을 한 겁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그런 그 큰 어떤 근데 사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의 뭐 국내외적인 인식의 지평이라는 게 이런 식의 열려있는 세계사적 인식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뭐 공부를 하셨고 미국에서 더구나 국제정치에 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유망공사라는 그 당시 이 대만 대사죠. 유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비율빈이라고 되어 있군요. 필리핀입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구 새로 어떤 한번 또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 읽고 그 한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뜻인가를 축조해서 읽고 검토할 수 해야 될 그런 거 연설문이고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 지식인들이나 정치가들이 꼭 읽고 새겨야 될 그런 거 참 명연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동안 짧은 기념사를 저도 봐왔는데 다시 한번 좀 열심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군요. 우리로는 모든 어려운 일에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장애를 극복하여 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서서 끝까지 변함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정부임을 세계에 표명되도록 매진할 것을 우리는 이에 선언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되어 있고 참 그래서 이승만 잊어먹고 있던 것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만큼 그동안 오해, 편견과 매도의 대상이 된 분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4.19 때 또 비난하게 되고 우리는 사실은 지나올수록 그 전 정부를 그냥 깎아내리고 그렇죠. 이런 이상한 또 전통이 4.19 때부터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5.16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너무 차갑게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시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각적인 실천이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이제 이 이승만 학당을 통해서 이제 계속 12강의를 통해서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토론하고 생각할 그런 주제인데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국인들의 오늘날 이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장애는 종족적 민족주의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학당 좀 잘 좀 이끌어 주시면 저도 한번 강의 들을까요? 뭐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토요일 날 오전에 흔히들 편하게 많이 쉬시는데 그래도 뭐 공자님 말씀에 공부하는 거는 평생 죽어서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성심을 발동하셔가지고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